대호의 중개사TV 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법 52번을 풉니다. 자, 공법 52번 문제는 매년 나오는 문제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공법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정형화된 문제, 매년 나오는 문제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적인 암기 사항이 없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간다. 자, 그것은 너무 오만이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무리 쉽다고 생각해도 외울 건 외워놓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특히 공법에서 반드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기본적인 제한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법률상, 이제 조례가 아닙니다. 자, 공법 법률상,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적률의 최고 한도와 건폐율의 최고 한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움으로써 용도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역도 외워질 수 있는 거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각각의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최고 한도만 외우면 됩니다. 최저 한도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최저는 외우지 않고 최고점만 이 이상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용도 지역에서 가장 최고로 최대 한도로만 인정되는 게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이고, 용적률은 자, 전체 연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연면적, 높이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죠. 용적률은 높이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건폐율은 토지의 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을 먼저 외워야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시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백두대간을 말합니다. 자, 큰 국립공원이죠.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 속리산 이런 큰 공원 또는 산맥, 산림이 우거진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는 지역이 도시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농사를 짓는 지역인 농림지역. 자,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가운데 완충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관리지역. 그 다음에 백두대간,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네 가지로 돼 있다. 자, 네 가지 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이 워낙 사람이 많이 살죠. 그래서 도시지역이 많이 세분화됩니다. 도시지역을 주상공록이라 그러죠. 자, 도시지역에는 사람들 주거만 주로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 잠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주로 거주생활, 편리한 거주생활, 그 다음에 거주생활에 쾌적한 환경 이런 것을 영유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록, 주거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장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 있죠. 그걸 상업지역이라 그럽니다. 번화가를 말하죠. 번화가, 상업지역. 그 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야 할 공업지역, 공단이 있겠죠. 공업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삭막하죠. 그래서 반드시 허파와 같은 녹지지역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이 도시지역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뭐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또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보전관리, 그 다음에 생산활동할 수 있는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은 또 세분화가 됩니다. 주거지역에서 반드시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요.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편리한 환경 조성, 일반 지역. 자, 쾌적한 환경을 보호한다.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까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다. 전용 주거지역은 또 1종 2종이 또 나눠집니다. 1종 전용 주거, 2종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는 1종, 2종, 3종까지 나눠집니다.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 자, 준주거지역까지 있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번화가가 중심, 그 다음에
일반적, 일반 상업적, 유통 상업적, 근린 상업적으로 나뉜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공업적은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용으로 나눠지고 녹지적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나뉜다. 이 모든 세부 사항 용도 지역을 달달달달 가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이 정도는 다 외워줘야 됩니다. 용도 지역은 세분화된 때까지 다 외워줘야 돼요. 도시 지역에는 주상 공록이 있는데 주거 지역은 1종, 2종 전용 주거,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준 주거가 있고, 자, 상업은 중심 상업, 일반 상업, 유통 상업, 근린 상업이 있고, 공업 지역은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이 있다. 녹지적은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가 있다. 관리적은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전용 주거는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때문에 건물을 넓게 못 짓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 용적률도 높게 못 지어요. 100입니다.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주거지구 순서대로 외워서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준주거는 가장 높게 지을 수 있어요.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가 땅값이 주거지역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거의 상업지역과 비등비등하죠. 준주거는 용적률이 500까지 됩니다. 용적률 외우기 쉽죠. 먼저 1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6가지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50씩 올라가면 됩니다. 자, 1종 전용부터 100, 150, 200, 250, 300 그리고 점프해서 500으로 갑니다. 자, 주거지역 하면 100, 150, 200, 250, 300 점프해서 500 용적률이. 자, 건폐율은 50이 많습니다. 전용주거는 1종, 2종 50이고 일반은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어요. 60, 60. 자, 그런데 3종 일반은 50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3종 일반이 50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준주거는 70까지 지을 수가 있다. 토지 면적의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건폐율은 50, 50, 60, 60, 50, 70이고 용적률은 100부터 시작한다. 100, 150, 200, 250, 300 점프해서 500까지 갑니다. 준주거지역은 70에서 500%까지 인정된다. 건폐율 70, 용적률 500. 그 다음에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래서 용적률은 1500까지 먼저 중심이 가장 높게 질 수 있습니다. 1500%니까 얼마나 고층이겠습니까? 자, 중심 상업 1500, 그 다음에 3배수니까 1500, 1300, 1100, 900으로 갑니다. 3배수예요, 3배수. 그래서 1500, 1300, 1100, 900으로 뜸뜸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심은 건폐율도 90, 80, 80, 70 이렇게 갑니다. 90, 80, 80, 70, 90, 80, 80, 70. 그러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자, 상업적은 1500부터 용적률 시작한다.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됐죠? 공업적은 전용 공업은 300부터 갑니다. 전용 공업 300. 좀 더 높아집니다. 일반 공업은 350, 중공업은 400까지 갑니다. 300, 350, 400. 자, 건폐율은 모두 70%입니다. 모두 70%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녹지지역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전부 20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도 다 20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계획관리만 40입니다. 계획관리는 자, 계획적으로 도시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니까 미리 건폐율을 좀 넓게 인정해 줍니다. 계획관리만 건폐율이 40, 사람이 살지 않는 데는 무조건 건폐율이 20이다. 농림지역도 20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20이다. 용적률도 사람이 살지 않는 데는 자, 80%가 기준입니다. 보존녹지 80, 하지만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만큼은 100%로 조금 인정해 줍니다. 생산녹지, 자연녹지는 100%. 보존이란 말은 말 그대로 보존을 염두에 두는 거죠.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적률은 거의 80%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관리지역도 자, 보존관리, 생산관리 용적률이 80입니다. 하지만 계획관리만큼은 100%까지 인정해 줍니다. 왜? 도시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거니까. 그래서 계획까지는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라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여전히 용적률은 80%입니다. 자, 반드시 건폐율과 용적률 최고 한도,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세부적인 용도지역의 내용까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51번, 52번 문제를 풀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고 한도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된 거. 요거는 매년 나오죠. 예전 1회 때부터 나옵니다. 1회 때부터. 자,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고 한도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전부 외워야겠죠. 자, 근린 상업지역은 얼마입니까? 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에 가장 좀 낙후된 상업지역이죠. 근린 상업지역. 자, 그래서 용적률이 900까지 간다. 최저 한도 900.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은 용도가 900입니다.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외워야죠. 순서대로. 근린 상업지역은 그래도 용적률이 900인데 다른 지역보다 높죠. 용적률이. 그래도 상업지역인데. 그래서 근린 상업지역이 900%. 자, 준공업지역은요. 준공업지역은 400%입니다. 준공업지역은 400%. 그 다음에 준주거는요. 500%까지 인정합니다. 준주거가 500%. 자, 보전 녹지. 녹지는 가능한 한 80%까지만 인정합니다. 용적률이. 자, 계획관리는 특별히 계획이니까 100%까지 인정한다. 자, 계획관리 근폐율 40, 용적률 100%. 요건 반드시 외워야겠죠. 그래서 52번 용적률의 최대 한도 큰 순서대로 하면 근린 상업. 그래도 상업지역이니까 용적률이 제일 큽니다. 자, 근린 상업이 가장 크고 이 박스 안에서는 그 다음에 준주거 500, 그 다음에 준공업 400, 그 다음에 계획관리 100. 보전 녹지 지역이 80% 순서대로 연결하면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최고 한도와 근폐율의 최고 한도는 용도 지역에 세분화된 그 지역별로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상 52번의 정답은 2번이고 용적률의 최고 한도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